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옥천 세일센터에서 이런 제안을 좀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문을 가지고 일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70회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선생님들 아마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이유 중에 대다수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40대 초반부터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걸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재밌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마음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마음 비즈니스 사업?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마음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70세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 이제 올해 56.5세입니다. 56.5세. 이름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일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고서는 5페이지로 드릴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그 10개 손가락을 찍으면 한 23페이지 보고서도 나와요.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지문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게끔 하는 거는 8번 정도 개발을 해봤습니다. 돈도 거기에다가 한 2억 5천 정도 들였고, 그런데 그 돈을 제가 다 드리지 않았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참여했어요. 정부 과제. 그래서 한 8번 개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받고, 대전광역시에서도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았던 돈이 한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돈도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렴하게 이거를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강사들이 와서 강의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드렸어요. 일단 제가 저희 그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한 명 검사하는데 3만 원씩입니다. 보고서 출력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저도 돈을 벌고 선생님들한테 또 돈을 드리고, 그래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강의비만 딱 따먹고서는 가려고 그냥 일만 가지고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베풀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 지문이 됐고요. 그래서 옥천 세일센터에서 정말 감사하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저한테 의뢰를 하면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왜 그러느냐면 한 20여 년 동안 제가 혼자서 이걸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개발하고 이러면서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이걸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이나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혼자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이 사회에 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사실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 8번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좀 여기에 서 있으면 좀 가리나요? 네. 올라가시면 안 되나? 네?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되나? 불편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서
7살에 시작을 해서 제가 뭐 4살, 5살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고 50년 만에 또 죽을 고비를 또 한번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들인데요. 초등학교부터 지금 이제 56.5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한글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대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 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친구는 한글 FM의 PD이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좀 한번 찍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한지 보자. 바꿔야 되잖아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해는 제가 경험을 해봤던 일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험해봤던 일들. 밑에는 그걸 그 이제 직종들, 그쪽에 이제 뭐 직업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성을 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제 프로필. 어때요? 심플한가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걸 아주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살았다. 직업이 한 20개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비로소 이제 지금 쌓인 이제 제 본연의 일을 40대 중반 넘어서면서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젊으신 분들 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20대, 30대 때 어떻게 자기 일을 찾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해봤었고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준을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IQ 테스트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저기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퀴즈를 한번 아주 쉬운 겁니다. 1에서 100 안에는 8이 있는데 8이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뭐 숫자를 배우시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11개. 몇 개? 11개. 11개. 또? 한살 주세요. 19개. 10개. 선생님은? 왜 20개예요? 10개? 맞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학이 수학. 근데 그냥 찍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11개예요. 이거를 문제를 내면 8, 18, 28 막 이렇게 하다가 10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개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합치면 20개. 자,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문제를 내면 3학년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4학년, 5학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얘네들 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왜 틀릴까? 그걸 보니까 통법을 보니까 암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빠르게. 왜? 우리는 그동안 IQ 테스트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3학년 수준이 안 되냐?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틀리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는데도 놓치는 거죠.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떤 습관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강의 의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또는 스트레스, 직무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잠깐 이런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정말 아까도 스트레스 잠깐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분들이 원초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생각이 많아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강박관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는 내가 타고난 성격적인, 그래서 그거를 그럼 그렇게 갈 거냐, 개선을 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런 퀴즈를 내면 사람들은 곰과 바나나 중 원숭이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거일까요? 이렇게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면 곰하고 원숭이를 묶을까요? 곰하고 바나나를 묶을까요? 자, 나는 바나나하고 묶고 싶다. 자, 내리시죠. 아니다, 나는 곰하고 같은 편을 묶고 싶다. 거의 한 3분 정도가 이제 곰하고 원숭이를 한 편으로 묶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곰하고 바나나를 묶고 싶대요. 자, 바나나를 같은 편으로 묶고 싶다 하신 분은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묶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곰하고 묶고 싶으시다가 지금 우리 윤희하고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그냥 이제 같은 동물이기도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바나나는 먹고요 끝나지만 얘는 같이 살 수도 있고, 여기서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찾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내면은 유일하게 곰하고 바나나를 묶는다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가까이가 지금 여기도 거의 22명 중에 3분 빼고 나머지는 나는 바나나가 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유럽 쪽에 가면은 말도 안 된다. 곰하고는 원숭이하고 같은 편으로 묶어요. 그 이유는 같은 동물이다.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묶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같은 동물인가요? 여기는 식물이고 저거는 동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묶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옥천. 선생님도 어디 나가시면 어디 사세요? 우리 옥천, 우리 동네,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우리 아이. 근데 우리 북한 일어나요? 안 하잖아요. 친하니까, 친근감이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대상을 우리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라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아프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픈 것처럼 막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감성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적인 사람들이 거의 한 60% 정도. 선생님들도 이제 보고서를 드리면 아마 감성형이라고 하는 성향이 가장 많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거의 한 60%가 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에 있어서만큼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보고서에 보면 나의 성격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나한테 잘 맞은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 나한테 추천되는 직업군이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성격 그 5요인에서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5페이지를 드릴 건데, 어떤 사람들은 손에 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을 할 때 그게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한 200여 명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근데 걔네들 이렇게 보면은 모처럼 제가 좀 괜찮은 친구를 만났어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경찰이 되고 싶냐 했더니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되고 싶대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어쩐지 아세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된대요.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 목에 살려주기 위해서 국가가 공무원 뽑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공무원은 나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도 있고 손에 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즐기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즐길 수 있는 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그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취업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기업에서 주려고 하는 돈이 있을 테고 급여를 주려고 하는 돈이 있을 테고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이 있어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싶대. 나는 받고 싶은 게 200만 원을 꼭 받아야 되겠어. 왜? 그걸 받아야지 내가 생활이 되고 최소한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거기다 코스를 맞추는 거예요. 기업은 줄 마음이 없어요. 사람 한 명을 뽑으면 그분한테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일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면 딜을 하라고 그래요. 사장님, 저 3개월 동안 100만 원씩만 주세요. 주시고 정말 마음에 들고 잘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가서 조금씩 올려주셔도 됩니다. 한번 더 써보세요. 이렇게 딜을 한번 해보라고. 어때요? 기업에서는 사람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업무를 정말 맡겨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면 면접관한테 나 월급 안 받고 한 달 해볼 테니 일하는 거 보고 나 써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갭을 줄이지 않고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 요즘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오름되잖아요. 그러면 사대보험도 줄줄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나가니까 정말 어려워들 하세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봤던 이소무하잖아요. 누가 더 한자동철에도 대학교 때에서 정말 막 땡볕에서 일했던 개미가 있었고요. 맨날 먹고 놀면서 개미 일하는데 노래나 부르고 연주나 하고 막 이랬던 배짱이가 있었잖아요. 누가 더 나쁜 애예요? 배짱이가 나쁘죠. 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교육의 모순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개미가 더 훌륭한가요? 개미는 죽이 살기로 일만 해가지고요. 50 넘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와가지고 매일 정형외과라는 물리치료 받고 맞아요. 있는 돈 다 쓰는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배짱이는 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어느 날 다른 동물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반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료 받고 이래가지고서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즐기는 일을 찾으세요. 즐기는 일을 찾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늘 찾아 헤매야 돼요. 제가 이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많은 전국적으로 제가 많이 갑니다. 전라도 쪽으로요. 60이 넘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그동안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놀기도 쉽지 않아요. 왜 나오셨어요? 뭔가 한번 해볼까? 아니 사회가 그분 놀이터예요. 뭔가 한번 해볼까 하면 해보세요 하면서 줄 것 같으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노시는데 아니면 봉사를 하시면 어때요? 월급 안 받고 그동안 노르셨으니까 그것도 실패요. 용돈은 벌어야 되겠대.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돈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은 퇴직하고 나서 야 이제 해방이다. 놀아야 되겠다. 10년 동안 놀았는데 아직도 쌩쌩한 거예요. 어이구 봐라. 지금 와서 일을 찾으려니까 이제 69세. 일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놀이터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즐길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이만큼을 해야지 내가 전문가가 됩니다. 하루 3시간 10년, 6시간 5년, 10시간 하면 3년 이상.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밖에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그 일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립니다. 10년 후에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해요. 어떤 일이든 직장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니시면서 단 10분이라도 10년 후에 할 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15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 달에는 20분 투자하고요. 그래서 점점 비중을 높여가면서 10년 후 정도 되면 몇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딱 해서 완전히 이제 시수가 기울어질 정도로 터닝 포인트를 그때 가서 마련하는 거죠. 그게 1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걸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직장 다니면서 거기 가서 알바해서 돈 벌고 또 이거 여기다 투자하고 계속 끊어놓지는 않았어요.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는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먹여 살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한 10년 10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내가. 그래서 우선 당장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10년 후에 해야 될 거, 내가 평생 해야 될 거, 내가 정말 즐기면서 즐길 수 있는 일, 지금 10년 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질문도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딱 보면 불안감이 있고, 어떤 질문을 보면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지분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해는 넓고 어떤 해는 좁고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넓었을 때는 고온 다습했다. 좁았을 때는 강수량이 적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잘라보니까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고 이것도 찾아낸다. 그럼 그 동네 그 지역의 특징이 이 지역은 고온 다습한 지역으로서 강수량은 어느 정도가 됐고 바람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지문도 살펴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지문 역시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들의 기질적인 특성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개 손가락에 어떤 유형의 어떤 지문이 어떤 손가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하겠다, 간 기능이 약하겠다, 심장 기능이 약하겠다, 폐 기능이 약하겠다, 신장 기능이 약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질문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혹시 적성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학교에서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다른 안 분들? 해봤어요. MBTI만 해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그 선조들은 참 훌륭했다고 저는 봐요. 이 적성론자를 2살 때 거의 다 받아봤습니다. 돌잔치 때 돌잔치 때 안 받아보셨잖아요. 뭐 집으셨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엄마한테 물어보셔요. 그때 뭐 잡았는데? 내가 청진기 잡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하셔야지. 자, 이건 뭐냐면 나한테 선택권을 줬던 거예요. 옛날 선조들은. 네가 먹고 살 거를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때부터 우리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5만 원짜리 안 집으면 막 20가지 비틀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일보다는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 그래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만족스러운 직업군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진작가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찢어진 청바지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찍으러 다니는 사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병원 의사 선생님. 돈은 정말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포커스를 둘 거냐? 정말 즐거운 일에 둘 거냐? 그래서 저는 즐거운 일에 둬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걸 집으실 건가? 2살 때로 돌아간다면 그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하실 거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소설책 읽어주는 사람. 매품팔이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 내 맞을 거 내가 대신 맞아주고 돈 버는 거예요. 매품팔이. 문학인사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전 판원동에 가서 김대감님한테 문학인사 드리고 와라. 그러면 노비가 갔다 오고. 그럼 일단 줘. 이 직업들 다 없어졌잖아요. 왜? 선생님도 휴대폰 때문에. 이 휴대폰이 조선시대에 만약에 있었다. 값어치가 얼마나 갈까요? 선생님 휴대폰이 150만 원짜리가 조선시대에 이 정도의 기능을 했었다. 약 6,800억 정도 가치가 있답니다. 이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문화비가 왜 필요 있어요? 지금 문화비 없잖아요. 노비 잡으러 다니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추노객이라.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직업이 몇 개 안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예요? 18,000에서 19,000. 미국은 한 3만 개 정도로. 자, 이 3만 개가 넘는다는 건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일아트 하시는 선생님들도 네일아트를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일아트 내 전문 어떤 거? 엄지손가락 네일아트 전문가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손가락에 가장 재능이 있는 그 손가락이 있습니다. 거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네일아트를 할 때.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네일아트 샵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해야지 먹고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조선시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한 25%, 15%에서 25%만이 귀족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천민, 노비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양반이었어요. 그냥 양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노비였어요. 그럼 노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요. 개 중에 이제 개가 청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 제한이 있나요?
난 태어나 보니까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이고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지게질을 해봤습니다. 나무 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저 지게를 지면서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아기 때는 초등학교 때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방향을 바꿨죠. 너 기술직에서 한번 일을 해야 되는데 쇠소리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그 직업을 기술직에서 30살까지 일을 하고 직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영업으로 바꾸고 비즈니스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팀장님도 얘기하시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대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사는 충남대학교, 박사는 이제 배재대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거를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공부로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보니까 이렇게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를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움을 파야지 된다. 요즘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저한테 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정아, 한움을 파야 돼.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직업을 20개 정도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제가 진로 상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한움을 파고 있던 사람들요 지금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직업 개수가 19,000개, 미국이 3만 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쓰리잡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3가지 직업 정도는 해야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시간 선택제,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자문 이런 식으로 해서 쓰리잡 정도는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그게 있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사냐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죽지 못해서 산다. 왜 사냐고 하면 왜 산다고 하세요?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태어났는데 죽긴 힘들어. 태어나긴 했는데 죽기는 힘들어서 너무 귀찮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저요? 저는 이제 그냥 삽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동물들 있잖아요. 쟤네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지금 뭐 먹이가 없어가지고서는 뭐 소가 예를 들어서 먹이가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막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나요? 동물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냥 본능만 깨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유를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본능. 이것도 본능이에요. 알에서 깨어나는 것도 본능이고. 21년도인가요? 저기 나주 쪽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소들이 산 중턱에 있는 절로 저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소들이 부처님을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물이 막 불어나니까 여기 지붕이 올라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물에 이렇게 말하고 소를 집어넣으면 말은 죽는데 소는 살아나요. 그게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 말은 막 빨리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가다가 떠내려가고 가다가 떠내려오고 나중에 힘이 빠져서 죽어요. 막 성격이 급해서 성질이 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니까 지쳐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발질 몇 번 해요. 그러면 떠내려가면서 약간 뚝 있는 쪽으로 조금 가요. 한 1cm. 또 떠내려가. 그러다 조금 발버둥 치면 조금 더 뭐 한 1m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는 나주에서 떠내려가가지고 아주 경남 합천에 가서 찾아온 소인데 같이 그걸 떠내려간 거예요. 얘는 살았어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저 한번 맡겨줘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기대치에 위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잘하세요. 그럼 배워서 제가 지금은 뭐 어느 정도지만 이거 책임지고 내가 몇 개월 만에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하면 돼요. 배워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150만 원짜리 컴퓨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이 사무자는 본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 상황이면 스트레스가 갑자기 받겠죠. 저런 상황이면 어디 맞을지 모르니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던데 우리 인간은 뭐 수면욕, 성욕, 식욕 이게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거예요. 그냥 왜 사냐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저거를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때요? 이런 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소속감, 자존감.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이 세상에 내가 이런 거를 해놨어. 선생님들도 다 하셨잖아요. 어쨌든 자녀도 훌륭하게 다 딱 나누시고, 이것도 엄청나고 보람된 일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엄마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내 인생을 담보하지 마라. 아이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아이가 일단은 10살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 분리독립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먹고 살 걸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 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만큼 또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이제 뭐 해볼까? 애는 애대로 이제 자기는 자기대로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막 뭐 권태기가 왔느니 뭐 세상이 뭐 어떤지 뭐.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은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가서 공부 잘해봤자 1% 안에 들어가야지 공부로 성공합니다. 1% 안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한테 그 진로 상담 때문에 왔던 엄마들 1% 안에 들어갈 거라고 부푼 꿈을 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꿈 깨지는 날 이분이 진짜 추락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꿈을 깨트리는 것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공부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5만 원권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신사임당이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초상권. 뭐 다 남자 저기 주인공 저기 남자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딸과 며느리로서 효성이 지극했고 현모, 사남, 삼녀를 능력, 소질을 개발시켜서 훌륭히 키웠잖아요. 율곡이 양처, 신약한 남편을 용기를 북돋아서 벼슬을 하게 만들고 남편 이름이 뭐냐면 이원수입니다. 이원수. 그래서 이원수 같은 인간은 여기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나약했어요. 거기에 자기는 어땠느냐면 그림, 문장, 자수, 바느질, 붓글씨, 시, 학문 어느 하나 소질이 없는 게 없이 개발을 시킨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무가 앞치마에 여기 치마에 국물을 엎질러서 여기 붓을 가져와라. 붓으로 거기다 저기 꽃을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던 나비가 그게 진짜 꽃인 줄 알고 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5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애만 낳다 그냥 애만 낳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 시대잖아요. 2000년도부터 3000년도까지는 여성 시대입니다. 1000년에서 2000년까지는 남성 시대였는데 이제 여성 시대예요. 여성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립을 중요시해야 된다. 여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을 그려서 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유일하게 이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외래어가 국어 사전에 처음으로 올라간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기들이 요즘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태어난대잖아요. 엄마가 하도 애기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스트레스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시 시대는 그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때 스트레스는 굶어 죽느냐 다른 동물한테 잡혀 죽느냐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 원인이었어요. 원시 시대는. 이래요. 산에 갔는데 고물딱 마주쳤어요. 어때요? 무서워요. 자, 어때요? 잡혀 먹히느냐? 빨리 도망가서 내가 사느냐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죠. 이 상황이면 딱 고물딱 마주치면 어떻느냐면 고물딱 마주쳤어요. 선생님, 그럼 어때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동공이 커지면서 심장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심장에서 펌프질 하는 거예요. 피를 막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물질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물질.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느냐면 현대인들은
곰한테 물려 죽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죠. 굶어 죽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회 환경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겪으면서 받는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 같은 걸 보니까 수면 부족 또는 자기를 할 때는 아이 바보같이 불안감 또는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관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인과의 충돌, 돈도 벌어야 되겠고 취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심해지면 어떤 거냐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인 증상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거냐면 신체, 감정, 정신 이쪽으로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두통 이런 것들도 불안감, 우울감, 좌절,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그 다음에 웃지도 않고 어때요?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게임할 시간에 차라리 컴퓨터 자판 연습부터 해보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단련시키는 원초적인 스트레스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그 스트레스 원인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유전인자를 바꾸지 못하듯이 이것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때요, 선생님들?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절에 가서 깨달음도 얻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없어야만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집중해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 이 키스가요, 이 스킨십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하고도 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하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명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낮잠. 그 외에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자, 아까 그 곰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있어야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선생님들이 주무실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눈이 커지고 에너지가 막 여기 나와서 막 도망갈 수 있는 힘으로 변하는데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냐면 자고 있는 동안에 작동합니다. 위가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위가 소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잠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에너지 축적을 못 시켜놓는 거예요.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있대요. 전기자동차 충전을 안 해놓으면 못 가듯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 밤에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충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5분 정도 자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러면 숙면을 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음악을 대화를 한다든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살자가 제 좌우명입니다. 대충 살자가. 제가 원래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 정확해야지 되고요, 철두철미해야지 되고요, 확실해야지 되고, 이렇게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거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내 자신을 너무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혈압이 높습니까? 아직도 혈압이 잡히질 않아요. 이게 원초적인 제 기질의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완벽주의.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거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근데 계속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살자. 포기할 것은 미련 없이 마음의 여유가 있자. 우선순위 정하자. 무조건 참지 말고 하나면 바꾸고 내주자. 하이마우 정하자. 나만의. 지나친 희생하지 말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선생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은. 내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이 보는 나도 있고 내가 보는 나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랬잖아요. 너의 위대함을 알라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냐면 날아가는 게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합쳐져야지 나의 본질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느냐면 나의 최소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는 저는 된다고. 얼마 정도? 나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는 될까요, 선생님들? 얼마 정도 될까요? 6,800억짜리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어느 정도요? 최소 이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그 값을 매겨보니까 이렇대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50톤 정도의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인간하고 똑같은 두뇌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돈을 들여야 되느냐면 500억 정도는 들여야지 인간의 두뇌처럼 똑같은 컴퓨터 하나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500억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덕 연구단 대전에 가면 슈퍼컴퓨터 있거든요. 우리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이거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도 못 쓰고 죽는 데잖아.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이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로 살다가 내가 정말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을 거냐, 내 팔자를 바꿔볼 거냐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모았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거지가 1년 동안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딜 찾아갔느냐면 점술가를 찾아갔어요. 점술가를 찾아가서 내 전생이 도대체 뭐였길래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점술가한테 물어보니까 점술가는 돈 받았는데 기분 나쁜 얘기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에이, 기분 나쁜 얘기 해줘야 돼. 넌 거지로 살아야 돼. 팔자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듣기나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듣기나 좋게지만 뭐 기분이나 좋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전생이 나폴레옹이었네.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 받잖아요. 전생에 나폴레옹이 여기서 거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즉시 나폴레옹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행동하고 나폴레옹처럼 말을 하고 나폴레옹처럼 옷을 입고 나폴레옹이 했던 그 전기를 보고서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가로 이 사람이 변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점수가 너무 용해요, 안 용해요? 너무 용하잖아요. 자기를 꼭 쪽집게처럼 딱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더 많이 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왜? 나폴레옹 이전에는 도대체 전생이 뭐였냐 또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빅토리아 대왕이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대왕처럼 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빅토리아 대왕은 유럽 대륙을 통일시켰던 사람이래요. 더 많은 성공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진짜 마음 하나 딱 고쳐먹었는데 이렇게 변신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느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느님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이 컵 하느님 이 컵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죽을 때까지 옮겨줘요, 안 옮겨줘요? 나한테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서 물론 내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종교 활동을 해야 되지만 나를 움직이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거든요.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가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 그래서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의 힘, 뭐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어떤 개념에 대한 힘적인 의욕, 경향, 그것에 대한 주의력, 인지, 마음. 그 뇌의 힘입니다.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있고 부정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처럼 낫고 가짜 약을 주면서 진짜라고 했는데 낫잖아요. 아까 그 빈처럼. 여기는 믿음과 긍정이 있었던 거고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반대는 해봤자 안 되겠지 뭐. 나한테 그런 행운이 있겠어? 불신과 부정이 있으면 이거는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 효과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육체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육체가 변합니다. 어떻게? 이분은 저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도 안 빠지고 운동 해봤어야 이거. 자기 입으로 입이 방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처럼 어떤 모처럼 만났는데 딱 보면 너 오래간만이다. 왜 이렇게 늙었냐? 얼마나 기분 나빠. 입이 방정해. 그럼 내가 그 인간 잘 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는 늘 부정적이에요. 아니 늙었더라도 너 중후해졌네. 아직도 그대로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배 조금 나와. 야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인격이 참 부족하니 좋네. 이렇게 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국에서 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운동이 됩니까? 네. 운동이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된다고 운동이 된다라고 한 사람이 70%,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30%. 보니까 어떤 데냐면 안 된다고 했던 이분들은 사망률도 70%가 증가를 하고 수명도 7년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 아유 이 일 지긋지긋해 나는. 이거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야. 이랬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운동이 돼. 이랬던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평균 수명이 7년이 증가해서 더 살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일 하는데 뭐 마음을 어디다 놓느냐의 차이 뿐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걷어내야 돼요. 이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 때 저 코끼리를, 인도 코끼리를 저렇게 말뚝에다가 저렇게 붙잡아 매놓으면 쟤는 힘이 없으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뱅글뱅글 그 자리만 맴돌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여기 덩치가 커서 한 뭐 몇 톤씩 나가잖아요. 저렇게 커는데 툭 치면 빠질 것 같잖아요. 안 빠져나갑니다. 저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못 벗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 인간한테도 문제점이 드러나요. 대부분 자기 일을 정말 자신감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자기주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지 않나 이거를 정말 우리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운명의 계단이 존재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의 계단은 어떤 거냐면 운명 그러면은 우리는 운명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산 운명인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들한테도 늘 그래요. 너 뭐가 되고 싶으니? 저 대통령. 그래 계속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면 대통령 되고 싶다고 놔두는 거예요. 지가 크다가 보면 나 국무총리 좀 내리는데 좀 더 경쟁해보니까 나 안 될 것 같아. 분수를 내리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통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막. 저도 통장 해봤거든요. 그래서 꿈을 자꾸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뱉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나도 마찬가지. 내 입으로 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어떻느냐면 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들? 콩밭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다고 마음심, 심장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두뇌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이 손가락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맞다고 봐요. 이 손가락, 이 두뇌, 분석하는 두뇌, 심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 여기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때요? 옥천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알려주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느냐면 행동을 합니다. 움직이든 멈추든 가서 컴퓨터를 열든 어떤 걸 배우러 여기 가든 저는 그래서 정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여기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좋은 기관이에요. 여기 늘 오셔야지 돼요. 담당 선생님들을 다들 볶아야 돼요. 막 자주 오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친하게 지내면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라고 여기가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21일간 지속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 어때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없는 거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습관은 내 성격이 바뀌고요. 이 성격은 결국에 내 운명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을 못 바꿔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운명입니다. 자,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우리는 운하고 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후 준비를 아까 공부를 얘기했잖아요. 운은 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운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운이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운 좋았어. 가다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만 부러졌어. 그런데 이거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나는. 근데 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 이거 얼마나 운이 좋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멀쩡한데 다른 사람 나만 부러졌어. 운이 안 좋은 거죠. 명은 바꾸는 건데 운은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은 보면은요, 얘는 운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공이 됩니다. 공. 운은 공입니다. 공은 뭐예요? 정성을 들이는 걸 공이라고 해요. 공 들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글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성과 생명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정성과 생명이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명 바뀐다. 어떤 걸로? 공부를 해야지 바뀝니다. 공부는요, 학교만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을 가서 할 수도 있고 여성생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즐기는 자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더라.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문신을 해놨습니다. 저기 정신인데 여기도 문신을 해놨잖아요. 12살 때 잡아다가 이렇게 해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전쟁 시대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앞으로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풍력 맞이하면은 그걸로 이제 요즘 팔순잔치 하대요. 노동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요. 독거노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어떻게? 그래서 내 건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준비해야 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 방식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네잎클로버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잎클로버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아는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죠. 세잎클로버가 더 많아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무수히 짓밟아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운이 어디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누가 가장 행복해요? 이 위에 있는 이들이 행복한가요? 여기가 행복한가요? 여기는 잠깐은 즐겁겠죠.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 및 방식에는 즐겁게 사는 겁니다. 오늘 즐거우면 내일도 즐겁고요. 아기 때 즐거우면 청년 때도 즐겁고요. 아기 때 즐거우면 늙어서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강하면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는 트라우마예요. 이 트라우마는 3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 두 번째는 몰입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갔어요. 선생님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때 어때요? 벌써 1시간 지났네 이러잖아요. 이게 미쳐서 살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어느새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잘 사신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내가 힘든 보통의 연속이어봐요. 제가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물도 못 마시고 아주 1시간이요. 진짜 몇 달씩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보통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입해서 사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보람되게 사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45분까지여서 제가 이제 맞춰야 되고요.